한미 반도체 오늘 흐름 보신 분들은 아마 머리가 조금 복잡하셨을 거예요. 전날에는 27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분위기가 많이 꺾인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31만 원대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일 범위만 봐도 28만 원에서 32만 5천 원까지 움직였죠. 이 정도면 그냥 조금 반등했다가 아닙니다. 하루 안에서 투자자들의 생각이 꽤 크게 바뀐 날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에서 중요한 건 상승률이 아니라 이 상승이 어떤 성격이냐는 거예요. 진짜 큰 돈이 다시 들어온 건지, 어제 과하게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반도체 장비주 전체로 돈이 옮겨간 건지, 아니면 단기 매매 자금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빠질 수 있는 자리인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미 반도체 흐름, 가격, 이슈,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같이 밀렸습니다. 보통 반도체 대형주가 빠지면 장비주도 같이 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장비주 쪽으로 돈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유진테크, 테스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게 잡혔고 한미반도체도 그 흐름 안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반등은 단순히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되돌림이 나왔다로만 보면 부족합니다. 시장 안에서 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장비주 쪽으로 다시 들어온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형주는 오늘 약하지만 HBM사와 장비 발주 사이클은 다시 볼만하다. 실적 쇼크는 이미 한 차례 반영됐고 이제는 2분기 수주와 하반기 매출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장비주 쪽으로 돈을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좋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반등이 강했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오른 날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는 이미 기대가 큰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1분기 실적이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실망했고 그 뒤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31만 원대로 올라왔다는 건 시장이 그래도 HBM사 수주 기대는 살아있다고 다시 보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제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31만 원대 반등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앞으로 세 가지가 따라와야 합니다. 첫째, 30만 원 위에서 버텨야 합니다. 둘째, 32만 5천 원 부분에서 윗꼬리만 남기고 끝나는 흐름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셋째, 장비주 전체로 돈이 계속 번져야 합니다. 오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강한 것과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건 다릅니다. 시장은 이제 한미반도체에게 다시 묻고 있어요. 좋아, 다시 올라온 건 알겠어. 그런데 이 가격 위에서도 누가 사줄 건데?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오늘 가격을 대응 기준으로 보면 가장 먼저 봐야 할 자리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날 27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31만 원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30만 원은 이제 투자 심리의 기준선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30만 원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버티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제 하락은 과했다. HBM사 수주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 장비주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30만 원 위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시 아래로 밀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오늘 반등이 강했어도 단기 되돌림에 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30만 원을 감정선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30만 원이 깨지면 무조건 끝이다 도 아니고 30만 원 위면 무조건 좋다 도 아닙니다. 30만 원 위에서 거래가 어떻게 붙는지, 밀릴 때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봐야 할 자리는 32만 원대입니다. 오늘 장중고점이 32만 5천 원까지 나왔죠? 이 가격대는 오늘 들어온 단기 자금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바로 뚫고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에서 밀렸을 때 얼마나 덜 빠지느냐입니다. 강한 종목은 위로 치고 올라간 다음에 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조금 밀리더라도 가격을 지키고 거래대금이 줄면서 쉬고 다시 매수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약한 반등은 장중에는 화려한데 끝나고 보면 윗꼬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반도체를 볼 때는 32만 원대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장 대양봉으로 뚫는지, 윗꼬리만 길게 남는지, 다음 거래일에 31만 원대를 지키는지, 아니면 30만 원 아래로 다시 밀리는지요.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상승률만 보고 이제 다시 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확인할 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슈의 중심은 결국 2분기 TC 본더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약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HBM 장비 대표주 그림과 실제 숫자 사이의 차이가 컸죠. 그래서 주가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이 다시 보는 건 1분기 숫자 자체가 아니라 2분기 이후 흐름입니다. HBM 3위에서 HBM 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비 수주가 비어 보였고, 이제 HBM4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면 TC 본더 수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와 확인을 구분하는 겁니다. 기대는 오늘처럼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주가를 버티게 만듭니다. 수주 공시가 나오고 매출 반영이 보이고 영업이익률이 유지되고 고객사 확대가 확인돼야 합니다. 오늘은 기대가 다시 살아난 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 확인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하게 따라붙는 겁니다. 전날 크게 빠졌다가 오늘 급반등하면 사람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제 살 걸,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바로 올라오죠. 그런데 한미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은 급하게 따라붙으면 대응이 꼬일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15% 가까이 움직인 날에는 이미 단기 매매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날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면 조금만 흔들려도 손실폭이 커집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어제 하락만 보고 겁먹었다가 오늘 반등을 보고 다시 확신하는 겁니다. 어제는 무서웠다가 오늘은 다시 좋아 보이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주가가 매 감정을 끌고 다니는 상태거든요. 한미반도체는 감정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가격 기준과 수급 기준, 이슈 확인 기준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보유자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보유자는 오늘 반등을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날 27만 원대까지 밀린 뒤 다시 31만 원대로 회복했다는 건 시장이 한미반도체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유자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환호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내가 중장기 보유자인지,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인지, 고점에서 물려서 버티는 사람인지, 추가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장기 보유자라면 오늘 하루 가격보다 2분기 수주와 하반기 매출 반영을 봐야 합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30만 원 이탈 여부와 32만 원대 돌파 실패 여부를 더 빠르게 봐야 합니다.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오늘 반등을 무조건 탈출 기회로만 보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다시 욕심을 키워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포지션을 정리하는 날이 아니라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날에 가깝습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바로 좋은 매수 자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과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한미반도체가 HBM4 수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TC 본더 경쟁력이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도 맞습니다. 2분기 실적 반등 기대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급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이미 단기 기대가 가격에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신규 접근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눌림 확인입니다. 30만 원 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장비주 전체가 같이 버티면 그때가 더 안정적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파 확인입니다. 32만 5천 원 위를 강하게 넘고 그 위에서 다시 매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주 확인입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였더라도 실제 TC 본더 수주가 따라오면 시장의 신뢰가 더 붙습니다. 신규 매수는 오늘 급등을 보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를 볼 때 외국인과 기관 흐름도 중요합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개인이 많이 받아내고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날짜에 따라 엇갈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때는 단순히 외국인이 샀다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급반등이 나왔을 때 정말 봐야 할 건 누가 위에서 샀느냐입니다. 아래에서 산 돈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만 원, 32만 원 위에서도 계속 사주는 돈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큰 돈은 보통 무작정 쫓아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뒤에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해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반도체가 더 가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개인만 따라붙고 기관이 계속 줄이고 외국인이 단기 매매만 하는 구조라면 상승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반등 이후 며칠 동안의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짜리 반등인지 다시 포지션을 잡는 흐름인지 거기서 갈립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반도체 장비주 전체의 확산입니다. 오늘 장비주가 강했다는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강세가 하루짜리 테마로 끝나는지 아니면 섹터 전반의 재평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만 오르고 끝나면 시장은 아직 조심스럽게 봅니다.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같은 장비주들이 계속 같이 움직이고 후공정과 패키징 쪽까지 돈이 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단순히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한 날에도 장비주가 강했다는 건 돈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대형주가 쉬는 동안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는지, 장비주가 움직인 뒤 대형주가 다시 따라오는지, 아니면 장비주만 하루치고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한미반도체 대응도 늦어집니다. 한미반도체 전망을 지금 시점에서 너무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간다도 위험하고 아직 끝났다도 너무 빠릅니다. 지금 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흐름은 30만 원 위에서 버티면서 32만 5천 원을 다시 돌파하고 장비주 전체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시장이 1분기 실적 쇼크보다 2분기 수주 재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간 흐름은 30만 원 위아래를 오가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대는 살아있지만 아직 확신은 부족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추격보다 관찰이 중요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흐름은 오늘 급등을 다 반납하고 다시 28만 원대까지 밀리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단기 되돌림이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더 늦추고 보유자는 비중 관리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응 방법을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미 크게 오른 뒤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갈까가 아니라 어디서 무너지면 안 될까입니다. 상승한 날에는 목표가보다 지지선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31만 원대에서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지, 32만 5천 원 돌파 시도 때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주 뉴스가 나오는 날에는 장중 반응보다 종가를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에 장중 급등했다가 종가에 밀리면 시장이 그 뉴스를 이미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흔들렸는데 종가로 버티면 큰 돈이 아래에서 받아준 흐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뉴스 제목보다 종가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느냐 보다 좋은 뉴스가 나온 뒤 가격을 지켰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끝났다를 뒤집는 첫 신호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다시 시작됐다고 확정할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확정은 앞으로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줍니다. 30만 원 위에서 버티는지, 32만 5천 원을 다시 넘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받아주는지, 2분기 TC본더 수주와 하반기 매출 반영이 실제로 확인되는지요. 이 5가지가 이어지면 한미반도체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다시 추세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급등 뒤에 바로 힘이 빠지고 장비주 확산이 멈추고 수주 확인이 늦어지면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환호하는 날도 아니고 겁먹는 날도 아닙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좋은 이슈가 좋은 매수 자리를 항상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가격, 수급, 섹터 확산, 수주 확인 이 4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보면서도 이 종목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한미반도체가 다시 강해진다면 그 돈이 한미반도체에서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에서는 대표주 하나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흐름이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장비주가 강했고 대형주는 약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하루짜리 순환매인지 아니면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고 대형주가 뒤따라오는 구조인지 앞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스만 보는 사람은 오늘 급등만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오늘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갔는지 봅니다. 한미반도체 대응도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반등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돈이 반도체, 장비 전체로 번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이어지는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 그리고 다시 대형주로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의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30만원 위에서 진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2분기 TC 본더 수주 기대가 실제 매출과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얼마나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이 가격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 장비주 전체로 돈이 계속 번지는지, 수주와 실적이 기대를 따라오는지, 그리고 30만원 위에서 시장이 이 가격을 인정하는지 봐야 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좋은 반등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흥분보다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